자동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앞에서 사용한 모든 부품이 의미가 없어요. 바로 타이어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는 한숨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국내 타이어 업계의 분위기가 올해 2분기가 되면서 줄줄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흑빛이었던 실적에 컬러가 입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모르는 여러 이유가 숨어져 있을 텐데 어떤 계기로 타이어 업계가 가슴을 썰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타이어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황까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 익숙한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한국 타이어 그룹이 2019년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때 그룹에 속해 있던 계열사 일부의 사명도 바꿨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력 계열사인 한국 타이어도 사명 변경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름이 길고 어려워져서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한국 타이어와 동일한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글자 수를 줄여서 옛날 사명으로 불러볼 건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와 관련된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물론 타이어 사업 외에도 일반 기계와 금형 등의 사업도 하고 있지만 타이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가장 커요. 그도 그럴 게 현재 국내 타이어 시장은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점유율 90%를 차지하고서 놓아주지 않는 다점 시장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국 타이어가 장악하고 있는 점유율이 최대 40%에 달해요. 동시에 지난해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는 매출을 기준으로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명실상부한 국내 타이어 점유율 1위 기업이자 글로벌 타이어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로나19를 어떻게 버텼을까, 실적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 국내 타이어 업계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핵심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유럽에서만 메르세데스 벤츠를 비롯한 BMW, 폭스바겐, 르노 등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장들이 줄줄이 셧다운을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타이어의 전체 매출에서 85%를 차지하고 있던 해외 시장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역 매출 순위에서 북미와 유럽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던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 역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타이어 업계는 완성차 생산량에 따라서 타이어 외의 주요 부품 매출들도 영향을 받아요. 가뜩이나 완성차 생산량도 낮은데 수요도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사방에서 때리니까 결국 한국 타이어를 포함한 타이어 기업들이 재고 조절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분위기가 지난해 3분기를 시작으로 반전되더니 결과적으로 2019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매출을 6.2% 감소하는 데 그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15.5%가 증가한 성적표를 공개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져서 1분기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12.6%, 영업이익은 75.5%가 증가하고 2분기 역시 1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32.4%, 영업이익은 167.1%가 늘어요. 갑자기?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는 크게 새로 출고된 신차에 적용되는 OE 타이어와 차량이 출고된 후에 교체용으로 사용되는 RE 타이어로 나뉘어요. 그런데 해외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특히 교체용 타이어의 판매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26%, 미국에서는 27%나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이용한 이동과 함께 중고차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반도체 부족 문제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일부 중고차가 같은 모델의 신차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중고차를 구매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타이어 교체예요. 중고차 판매 증가가 교체용 타이어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 심지어 교체용 타이어의 수익성은 자동차 제조업
업체에 납품하는 신차용 타이어보다 20% 정도 높아요. 한국 타이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도 80%에 달하는 만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편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증가한 건 역시 한국 타이어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고인치 타이어는 크기가 작은 일반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판매 단가가 20에서 30% 이상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고인치 타이어 판매량이 실적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여서 한국 타이어 역시 고인치 타이어 매출 비중을 2019년 32%에서 지난해 35%로 늘려왔어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도 매출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4%포인트가 증가하면서 38%를 기록했는데,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전반적으로 판매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하죠? 일단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자동차 트렌드가 일반 승용차에서 실용성이 높은 SUV로 바뀌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2030년에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전기차를 탈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도 고인치 타이어 판매 증가에 영향을 줬는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중량이 무겁고 출력도 월등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지력이 좋은 고인치 타이어를 장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전기차 비중 증가가 고인치 타이어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타이어 업계가 조금씩 길을 펴고 있는 만큼 밝은 미래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벤츠와 제너럴 모터스, 볼보 등의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생산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차는 배터리 같은 고용량 부품 때문에 차체 중량이 무거워서 타이어 교체 주기가 2년밖에 안 돼요. 평균 4에서 5년인 내연기관차보다 짧아요. 자연스럽게 내연기관차용 타이어보다 마진이 최대 10%가 높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 판매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한국 타이어는 이미 업계 1위인 테슬라뿐 아니라 2위인 폭스바겐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포르쉐의 최초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에도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타이어 시장에서도 위치와 영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 타이어 산업은 2018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생산 둔화 등의 문제로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 물량 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요. 그런 만큼 지금까지 타이어를 통한 매출 비중이 가장 컸던 한국 타이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탈타이어 전략을 펼쳐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타이어지만 긍정적인 기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세계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증가한 해상 교역량이 선복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타이어 수출에 차질이 생겼어요. 결국 한국 타이어가 국내 공장의 생산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물론 나무가 아닌 숲을 봤을 때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타이어 기업 간의 출혈 경쟁이 멈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교체용 타이어와 신차용 타이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타이어의 연간 생산량 중 절반에 가까운 타이어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공장들의 수익성이 생산 가동 중단과 신차 공급 물량 감소로 낮아졌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요. 현재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타이어 원자재인 천연고무 가격이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반덤핑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타이어에는 27.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어요. 예비 판정에서 받았던 관세율보다 낮아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부담이 줄기도 했고, 타이어 가격 인상이나 해외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수익성 악화를 막아볼 예정이지만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타이어 업계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지난해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백신 공급으로 자동차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동시에 반도체 부족 문제로 신차 대신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차용 타이어뿐 아니라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어요. 자동차 트렌드의 변화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일반 타이어보다 수익성이 높은 고인치 타이어 판매량 역시 증가했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한국 타이어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의 전기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동시에 신설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데, 한편에는 성복 부족 현상으로 인한 타이어 수출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반덤핑 관세 등의 문제들이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타이어 가격 인상과 해외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고
늘리고 9인치 타이어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한국타이어는 매출 7조 이상 달성이라는 올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취준생을 위한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기업, 알고 싶은 산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